A열을 찍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여기서 열너비를 조절을 해주세요. 1로 맞출게요. 그 다음 C2E를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누르면서 옆으로 끌면 복사가 되죠. 한 번 더. 그러고 나서 C2 이름은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으로 수정해 볼게요. 따닥 더블 클릭하시고 제1작업, 그 다음 따닥 더블 클릭하시고 제2작업, 따닥 더블 클릭하시고 제3작업. 자,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세요. 자, 이름을 다 바꾸신 후에는 제1작업을 선택합니다. 그러고 이 표를 만드실 건데요. 위에 B1 셀에는 미음 한자, 모양이 지금 보니까 요 마름모 모양이죠. 주거 유형 및 지역별 주거 환경 만족도라고 적고요. 이 밑에 비사셀부터 내용을 적어요. 그룹, 구분, 조사기간, 매우, 알텐터, 불만족, 약간, 알텐터, 불만족, 대체로, 알텐터, 만족, 매우, 알텐터, 만족. 알트 누르고 좀 치시는 거죠? 알트 엔터요. 가중치, 알트 엔터, 적용, 점수. 그 다음에 매우 띄고 만족, 알트 엔터, 순위. 주거 유형이 4개가 있네요. 그러면 주거 유형을 컨트롤 누르면서 끌면, 아니면 그냥 끌어도 주거 유형은 문자니까 복사가 되겠죠? 지역, 이것도 그냥 끌어도 되겠네요. 그 다음 구분이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서울, 경기, 제주. 조사기간은 3개월, 4개월, 4개월, 6개월. 네, 이렇게 적어주시고 6개월이 지금 3개. 그 다음에 매우 불만족 0.012, 0.003, 0.023. 위에 가중치가 있으니까 가중치 1, 2, 3, 4. 그 선생님, 네. 대체로 만족 그 줄에 숫자를 네. 0.733을 찍는데 네. 숫자가 다른 숫자가 나와버리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1원, 2원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1원, 2원이요? 자,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은 굴림의 11. 근데 지금 딱 굴림의 11이니까 건들 건 없을 것 같고요. 숫자 및 획의 서식은 오른쪽 정렬하래요. 그리고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이니까 일단 범위 잡아서 가운데 정렬할 것들을 가운데로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형태를 보고 맞추시면 돼요. 자, 일단은 이렇게를 가운데 정렬. 자, 예외적인 걸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라고 돼 있고 E5에서부터 H11, 그 E5에서부터 H11까지 영역, 그 다음 22, 23, 그러면 22, 23 이렇게 두 칸이요. 그리고 J23 컨트롤 누르면서 그럼 J23 셀도 찍었어요. 자, 이렇게를 선택해서 셀 서식에 백분율로 소수자릿수 두째 자리까지 표시하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백분율을 누르고 소수자릿수 두째 자리까지를 누르면 백분율의 소수자릿수 두째 자리까지의 서식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일단 설정해 볼게요. 이만큼은 지금 보니까 주황색. 그 다음 여기 가중치 부분은 색깔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는 따로 명칭이 적혀 있진 않지만 일단 파란 색깔 계열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색깔도 일단 칠해 놓을게요. 자, 일단은 요 모양만 좀 만들어 주시고 이따 요 밑에 부분서부터 이제 만들어 볼 건데 가중치 적용 점수라는 게 나왔어요. 자, SUMPRODUCT라는 함수를 쓴다고도 합니다. 자, SUMPRODUCT는 뭐냐면요. 썸이 더하기고 프로덕트가 곱하기예요. 그래서 어떤 값을 곱한 값들을 더해서 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2, 4, 5 여기다 3, 5 뭐 이렇게 적었다고 쳐요. 자, SUMPRODUCT를 이용한다면 SUMPRODUCT는 배열 또는 범위에 대응되는 값끼리 곱해서 그 합을 구합니다 라고 하죠. 이때는 범위를 어떻게 잡냐면 배열 범위 1 잡고 괄호를 안 했구나. SUMPRODUCT. 자, array 1이 배열 범위 1, 그 다음 쉼표, 그 다음에 array 2가 배열 범위 2. 이렇게 해서 괄호를 닫고 엔터 치면요. 일단 이렇게 23이 나오잖아요. 23이 뭐냐면 2 곱하기 4 그리고 그냥 이걸 갖다가 해도 되겠다. 3 곱하기 5 이렇게 한 값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값을 간단히 말하면 더해서 만든 게 지금 이 SUMPRODUCT가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잠시만요, 선생님. 그러니까 백분율에서요. 네. 소수점 이게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안 나와요. 범위를 잡아서 백분율 누르고 소수점 한 자리 두 자리 늘리면 돼요. 그래서 SUMPRODUCT라는 거는 먼저 범위를 잡은 두 가지 배열의 값을 곱한 후에 가까이 값을 곱한 후에 그 값을 더하는 게 SUMPRODUCT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SUMPRODUCT가 여기 첫 번째 요 가중치 적용 점수에서 이용이 됐는데요. 등호 적고 SUMPRODUCT array 1이라는 부분에는 여기 적혀있는 내용이 가중치 곱하기 각 항목별 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중치를 쭉 잡는 거예요. 근데 이 범위가 밑으로 내려갈 때 움직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때 F4번을 눌러서 고정을 합니다. 그 다음 쉼표. 그 다음 array2 여기는 이제 두 번째 곱할 부분인데 각 항목별 비율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범위를 잡아요. 얘는 밑으로 내려가면서 한 칸씩 내려가서 값이 나와야 되니까 고정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 가중치 적용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구하는 게 SUMPRODUCT 함수로 구하는 방식이에요. 다시 한 번만. SUMPRODUCT가 더하기 곱하기잖아요. 그러니까 SUMPRODUCT를 적어보시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 배열 또는 범위에 대응되는 값끼리 곱해서 그 합을 구하는 게 SUMPRODUCT예요.
그럼 얘를 따닥 하고 나서 보니까 array 1, array 2 이렇게 배열 범위를 구하라고 나온다는 거죠. 근데 적혀 있는 내용을 보시면 가중치 적용 점수는 가중치 곱하기 각 항목별 비율의 합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중치 영역이 지금 요 위쪽에 보시면 1, 2, 3, 4 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중치 영역을 범위를 잡고 이 부분을 이따 밑으로 채우기 핸들로 끌을 때 움직이지 않아야 되니까 F4번으로 고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쉼표. 이번엔 배열 범위 두 번째 범위를 잡을 차례인데 여기서는 여기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각 항목별 비율을 잡아주는 거죠. 근데 이 값은 밑으로 내려가면서 값들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고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 가중치 적용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안 나온 건 잘못 구해서겠죠? 잠깐만요. 썸 프로덕트 함수 여기 제가 식 적어놨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가중치 값에 대해서 일단 다시 뭐 얘기를 하자면 실제 여기선 큰 역할은 안 해요. 근데 우리 설문조사할 때 이런 거 하지 않아요? 그럼 그 설문조사에 각각의 점수를 매겨요. 그래서 합산해서 몇 점, 요거를 이제 체크를 하잖아요. 그럼 매우 불만족은 1점을 주겠다. 약간 불만족은 2점을 주겠다. 대체로 만족은 3점을 주겠다. 매우 만족은 4점을 주겠다. 이런 거니까 각각의 이 매우 불만족이 1.20%가 나왔으면 이 값에 1을 곱해서 구하고 얘가 이제 18.20이 나왔으니까 여기다 2를 곱해서 구하고 대체로 만족에 73.30을 곱해서 3을 곱해서 구하고 매우 만족에 7.30에 4를 곱해서 구한 값을 각각 더해서 나오게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2.867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쵸? 썸이라는 건 더하기고 프로덕트가 곱하기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썸 프로덕트라는 거는 각각의 값들을 곱해서 그 합을 내서 구하는 점수. 요거를 썸 프로덕트라고 하죠. 그럼 이제 이해되셨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매우 만족 순위를 구해 보겠습니다. 우리 순위를 구할 때 이용하는 게 랭크라는 함수예요. 등호 적고 RANK 랭크 적어보시면 랭크 AVG랑 랭크 EQ가 나오는데 여기에선 랭크 EQ를 쓰랬죠. 랭크 EQ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것도 어떤 차이가 있어요? 랭크 둘 다 순위를 구하는 함수긴 한데요. 랭크 EQ 같은 경우는 같은 등수가 나올 때 그러니까 같은 점수가 나올 때 같은 등수를 매긴다면 예를 들어 뭐 공동 2등, 공동 3등 이렇게 되는 거죠. 랭크 AVG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 값을 평균을 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랭크 EQ를 쓰지 랭크 AVG를 쓰지 않고요. 이 두 가지 그 함수는 실제로는 그 전에 랭크에서 파생된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랭크랑 랭크 EQ는 실제 똑같은 역할을 해요. 하지만 여기선 랭크 EQ를 쓰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랭크 EQ를 써주셔야죠. 자, 랭크 EQ를 고르시고요. 그 다음 보시면 넘버, REF, 오더 이렇게 세 가지 값이 나옵니다. 자, 넘버라는 거는 숫자예요. 그쵸? REF라는 거는 레퍼런스, 참조 범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오더는요, 정렬 방식을 말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값이 있을 때 그 값이 전체들 중에 몇 등을 하느냐 이런 걸 구하는 게 랭크 EQ의 역할인데요. 여기서는 매우 만족이 요 매우 만족 범위 중에서 이 단독주택에 대한 매우 만족이 몇 번째 순위를 갖고 있나 요게 궁금한 거기 때문에 이 넘버 값은 매우 만족 값을 찍습니다. 해당 줄에 매우 만족을 찍어주시고 그 다음 쉼표 REF는 레퍼런스 참조 범위예요. 매우 만족의 범위를 잡아서 F4번으로 고정을 해요. 그 다음 쉼표 오더는 정렬 방식이에요. 그래서 큰 순서가 1등 그러고 작은 순서 큰 순서가 1등이 되는 방식 그게 이제 내림차순이 되겠고요. 작은 순서가 1등이 되는 방식이 그러니까는 값이 작은 게 1등이 되는 게 오름차순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큰 값이 1등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웬만해선 내림차순을 고르게 되는데 예를 들어 달리기 할 때 초가 빠른 사람이 1등 이런 거는 이제 오름차순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점수가 크면 1등인 거죠. 그러니까 내림차순 괄호 닫고 엔터 하면은 매우 만족 순위가 나오게 되죠.
자, 매우 만족 순위를 뽑아보시면 되세요. 자, 랭크 EQ로 이렇게 구해주세요. 약간 불만족의 두 번째 점수입니다. 일단 정의된 이름 약간 불만족을 사용하여 두 번째 큰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만들기만 했지 이름 정의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름 정의 한번 해볼게요. 이 위쪽에 출력 형태를 보시면 F5에서부터 F11 영역이 약간 불만족으로 이름 정의되어 있다라고 떠 있어요. 그래서 F5에서부터 F11까지 범위를 잡고 여기다가 이름 상자에 클릭하시고 약간 불만족 적고 엔터.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약간 불만족의 두 번째 점수에 커서를 놓으시고 등호 적고 라쥐. 그런 다음에 아까 이름이 약간 불만족이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불만족. 요 array라는 건 뭐냐면 범위예요. 그리고 이 라지라는 함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몇 번째로 큰 값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간 불만족 범위에서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불만족의 두 번째 점수를 구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요 K가 몇 번째를 뜻하거든요. 2 적고 괄호 닫고 엔터를 치시면 약간 불만족의 두 번째 점수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뽑아주죠. 자, 이름 정의하시고 적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네임이라는 오류가 뜰 수 있어요. 여기 값이 약간 불만족이라는 게 지금 주소에 이름 준 값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구해보시고 자, 대체로 만족의 평균을 반올림하여 두째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라고 했고요. 여기는 에버리지 함수를 쓰래요. 자, 일단 평균을 먼저 구해볼게요. 평균을 구할 때는 등호를 적고 에버리지, AV, 에버리지라는 함수를 씁니다. 그래서 대체로 만족의 범위를 잡으시고 만약 그냥 괄호를 닫고 엔터를 친다면 이렇게 평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반올림에서 두째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다가 라운드를 씌워요. 그리고 뒤에다 쉼표하고 자릿수를 적는데 원래 일반적으로 두째 자리면 그냥 2 적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두째 자리는 지금 백분율 상태에서의 두째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4를 적도록 할게요. 괄호 닫고 엔터.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4번. 그래서 라운드 함수로 이렇게 구해주세요. 백분율이므로 4를 준 거예요. 백분율은 네. 조금 전에 해봤는데 네. 4로 안 하고 제가 가려고 2로 했었거든요. 네. 좀 주자릿수라 해서. 네. 근데 이 값이 나왔어요. 요 값이요? 네. 73.76%가 2로 고쳐볼게요. 이렇게 나올 텐데요. 근데 왜 4로 해야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원래 백분율이라는 건 원래 값에다가 곱하기 100을 한 뒤에다 퍼센트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분율 상태에서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나오게 하기 위해서 4를 적는 거예요. 소수점 단위 때문에. 네, 소수점 단위 때문에요. 그 말이 없으면 그거 안 해도 되겠네요? 네, 보통은 백분율이 아니면 2 적는 게 맞아요. 그죠? 네. 아, 백분율 때문에. 네, 얘가 백분율이기 때문에 백분율에서 소수점 두째 자리라서 4를 적은 거예요. 자, 이번에는 5번입니다. 매우 불만족 1% 이상. 매우 불만족이 1% 이상인 개수를 구하고 결과값 뒤에 그룹을 붙이시오 라고 됐네요. 카운트 if랑 n% 연산자를 쓰라는데요. 조건에 맞는 수를 세는 게 카운트 if 함수예요. 그럼 여기다가 등호 적고 카운트 if를 써볼게요.
자, 보시면 count if는 지정한 범위 내에서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 라고 보이죠? 자, count if를 고르고 range에다가는 조건 범위를 적습니다. 자, 여기 조건 범위는 매우 불만족이 1% 이상인 거니까 매우 불만족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 쉼표. criteria라는 부분은 조건 범위예요. 조건이에요. 조건이 지금 1% 이상이니까 따옴표 크거나 같다 1% 따옴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괄호를 닫고 엔터를 쳐보면 1% 이상인 수가 나오죠. 근데 이 결과값 뒤에 그룹을 붙이라고 했으므로 문자열 연결자인 %를 적고요. 따옴표 그룹 이렇게 적어준 게 지금 여기 매우 불만족 1% 이상에 대한 식이에요. 자, 이렇게 적은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조건 범위, 얘가 조건. 그래서 이 조건 범위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수를 세서 그 뒤에 문자 그룹을 붙여라. 이런 뜻입니다. 자, 주거 유형 그룹의 매우 만족 평균인데요. 조건을 입력된 데이터를 이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dAverage라는 함수를 쓴대요. 자, 여기다 등호를 적고 dAverage. dAverage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중에 하나인데요. 지정한 조건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나 목록에서 열의 평균을 구한 함수를 dAverage라고 합니다. 그럼 dAverage를 고르고 데이터베이스 범위를 잡아요. B4에서부터 J21까지 데이터베이스 범위를 잡아주시고 필드는 매우 만족의 평균이니까 매우 만족을 찍어주세요. 쉼표. 그런 다음에 여기가 이제 조건 범위인데 조건 범위는 주거 유형 그룹을 찾는 데죠. 그래서 그룹이 주거 유형 이렇게 B4, B5 셀을 범위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은 주거 유형 그룹의 매우 만족 평균이 나와요. 이렇게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하는 게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에버리지 함수가 되겠고요. dAverage에서 제일 처음에 있는 B4에서부터 J21은 데이터베이스 전체 범위, 그 다음 여기 H4, 두 번째 인수는 찾는 값, 내가 구할 값, 그러니까 어떤 것의 평균을 구하는지 그 구할 값. 그 다음 세 번째 있는 여기가 이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룹이 주거 유형인 거 이렇게 조건 범위가 들어가게 되죠. 한번 구해보세요. 그렇죠? 네. 뒤에 보시면 2-52페이지, 54페이지, 55페이지 등에 우리가 구했던 함수에 대한 설명이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해서 보시고 이게 왜 얘가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조금 파악을 해주시면은 아마 익히실 때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 자, 2-59페이지 유형을 확인하는 기출문제 이제 작성을 할 건데 요건 제2작업 있는 부분에 그냥 작성할게요. 자, 데이터 적어주세요. B4셀부터 시작했네요. B4셀. 시마 주에서 시마 괄호 주 괄호 이렇게 적고 엔터 치면요. 알아서 주자가 작아져요. 요거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네, 그냥 적으면 돼요. 그렇죠?
이름 정의를 해볼 건데요. 이름 정의는 E5에서부터 E12까지 영역을 입주일로 정의를 하래요. 그럼 E5에서부터 E12까지 범위를 잡고 여기 이름 상자를 입주일이라고 적어주세요. 입주일 엔터. 그럼 입주일로 이름이 정의되었습니다. 자, 이제 입주순인데요. 정의된 이름 입주일을 사용하여 입주일이 가장 빠른 업체가 1이 되도록 구하고 결과값 뒤에 위를 붙이시오 라고 했어요. 랭크 EQ랑 M% 연산자를 쓰라고 돼 있네요. 그럼 입주순위에 등호 적고 랭크 EQ부터 작성을 할게요. 랭크 EQ 따닥. 넘버에는 해당 줄의 입주일을 찍습니다. 즉 2호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쉼표 REF 레퍼런스라는 부분에는 참조 범위, 즉 입주일 범위를 쫙 잡아주세요. 아까 이름 정의를 했기 때문에 범위를 잡으면 입주일이라고 이렇게 한글로 적혀 보일 거예요. 요거는 아까 이름 정의를 한 이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쉼표. 오더는 정렬 방식인데 여기서의 정렬은 입주일이 빠른 업체가 1이 되도록 하랬어요. 그러니까는 작은 값이 1이 돼야 되는 경우기 때문에 오름차 순을 골라주세요. 그리고 괄호 닫고 일단 엔터를 쳐보면 이런 식으로 입주 순위가 나옵니다. 자, 얘를 몇 위의 형식으로 만들라고 했으니까 다시 더블 클릭했고 이 뒤에다가 7번 위에 M% 다운표에서 위라는 글자를 적어주시면 몇 위로 이렇게 표시가 돼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가요? 다시 한번. 다시요? 등호 적고 랭크 EQ. 얘가 순위 구하는 애잖아요. 자, 이걸 고르고 넘버에는 해당 줄에 입주일을 찍어야죠. 입주일의 순위를 구할 거니까. 그 다음 쉼표. REF는 레퍼런스 참조 범위니까 입주일 범위를 잡는 거예요. 어차피 이름 정의했기 때문에 여기 입주일이라고 적혀서 보여요. 그 다음 쉼표. 오더는 정렬 방식인데 0은 큰 순서가 1등인 거고 1은 작은 순서가 1등인 거예요. 얘는 입주일이 빠른 날이 1등이어야 되니까 작은 순서가 1등이므로 오름차 순을 고릅니다. 괄호 닫고 엔터 하면은 순위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순위 뒤에 위자가 붙어야 되잖아요. 출력 형태에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M% 다운표 위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엔터 치기 전에 그래서 쳐버렸더니 이렇게 나오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8위, 몇 위의 형식으로 표시가 돼서 나오겠죠? 여기 랭크 EQ. 자, 비고는 입주일 플러스 계약기간 곱하기 365 빼기 시스템의 오늘 날짜가 92하면 재계약 아니면 공백이래요. 자, 일단은 무엇이면 뭐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if죠. 그래서 비고에다가 등호를 적고 if. 자, 입주일 해당 입주일을 찍고요. 플러스 계약 기간을 찍어요. 곱하기 365 빼기 시스템의 오늘 날짜를 구하는 게 today였죠. today 괄호하고 괄호 닫아요. 이 값이 작거나 같다 92하면 쉼표 다운표 문자 재계약을 찍고 그렇지 않으면 빈칸을 구해라.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 얘는 빈칸이 나오고요. 채우기 핸들로 끌어보면은 이렇게 재계약이 나오는 것들이 있죠. 자, 요거 구해볼게요. if문하고 today라는 함수가 쓰인 건데요. if는 여기까지가 지금 논리식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막 적혀있는 요 수식 있죠. 입주일 뭐 플러스 계약기간 요게 지금 얘를 적은 거고 이 값이 어쨌든 92하냐 그러면 참값이니까 문자로 재계약을 찍고요.
그렇지 않으면 거짓값은 빈칸을 찍어라. 이런 내용입니다. 실제 복잡해 보이지만은 파악을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IT 업종 계약 비율입니다. IT 업종 개수 나누기 업종 전체 개수로 구한 결과값에 셀 서식을 적용하여 퍼센트 수치로 구하시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count if랑 count a라는 함수를 쓰래요. 그럼 여기다가 등호 적으시고 count if. 그래서 range라는 건 조건범위인데 일단 IT 업종의 그러니까 업종 범위를 일단 다 잡아요. 이렇게 C5에서부터 C12까지 업종 범위를 다 잡아주시고 쉼표. 업종이 크리테리아는 이제 조건인데요. IT인 걸 원하는 거니까 따옴표하고 IT. IT 업종의 개수를 세라. 이렇게 하면 4가 나와요. 이거를 뒤에다가 나누기 count A. count A는 문자든 숫자든 채워져 있는 셀의 개수를 세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업종 개수 범위를 잡도록 할게요. 업종의 전체 개수를 세랬으니까.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기하 비율이 나옵니다. 이 값을 셀 서식을 이용해서 퍼센트 수치로 구하라고 했으므로 백분율을 눌러주시면 50%로 표시돼서 나올 거예요. 요거 구해보세요. count if는 조건에 만족하는 수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C5에서부터 C12 업종이 IT인 수를 세서 아까 값이 나온 거였고요. count A는 요 범위에 있는 문자든 숫자든 간에 채워져 있는 셀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개수를 전체 다 셌겠죠? 그래서 나누기를 해보니까 값이 아까 50% 이렇게 나오네요. 아이고야. 다시. 자, 4번에 IT 업종 입주업체의 월 임대료 합계인데요.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dsum 함수를 쓰래요. dsum은 데이터베이스 sum 함수인데 조건에 맞는 합을 구할 때 이용하는 함수입니다. dsum 괄호하시고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 전체 범위 즉 B4에서부터 J12까지 잡을게요. 쉼표 필드는 월 임대료 합이라고 했으므로 월 임대료 셀인 H4 셀을 찍으세요. 여기는 H4를 찍어도 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다 해서 7을 적어도 돼요. 그 다음 크리테리아 이게 조건 범위인데 IT 업종 입주업체를 찾는 거니까 업종이 IT인 거 이렇게 잡고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4번. 제3작업도 비사셀부터 시작합니다. 이거 60인가요? 네. Alt 엔터에서 줄 내려 적는 거 맞춰주시고요. Alt 엔터 다음에 1
자, 값을 보시면 여기 이름 정의가 있어서 이름 정의 먼저 하고 할게요. B4에서부터 H12까지 영역을 고객 정보로 정의하래요. 그래서 여기 이름 정의 상자를 클릭하시고 고객 정보라고 적습니다. 엔터. 자, 이렇게 고객 정보로 적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고를 구할 건데요. 정비총액의 큰 값이 1이 되도록 구하되 1에서부터 4까지만 표시하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합니다. 일단 랭크 EQ를 먼저 구해 볼게요. 자, 랭크 EQ는 순위를 구하는 함수였고요. 첫 번째 넘버에는 정비총액에 해당 정비총액 값을 찍어요. 그 다음 쉼표. REF 레퍼런스는 정비총액의 전체 범위 값을 잡고 여기를 F4번으로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더는요, 큰 값이 1이 되는 거니까 내림차순을 고르시면 돼요. 또는 생략을 하면은 내림차순이 기본값으로 설정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고 괄호 닫고 엔터 치면은 순위가 나와요. 지금 보니까 1위가 뭐 신소연 소나타인가요? 그래서 쭉 나왔는데 여기서 지금 보면 정비총액의 큰 값이 1이 되도록 구하되 1에서부터 4까지만 표시하라고 했으므로 이 랭크로 구한 값을 이제 if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랭크 앞에다 if 랭크 EQ로 구한 값이 작거나 같다 4. 그럼 4등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는 이 랭크 EQ로 순위 구한 거를 범위를 잡아서 복사 뒤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공백이니까 따옴표 괄호 닫고 엔터 이렇게 해주시면 4위까지는 제대로 나올 거고요. 나머지들은 공백으로 뜨겠죠. 자, 이거 구하시는 거예요. 엔진 정비부서에 자, 엔진 정비부서의 정비총액 평균인데요. 정의된 이름 고객 정보를 사용하여 정비부서가 엔진인 정비총액의 평균을 구한 결과값 뒤에 원을 붙이시오.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디에버리지 함수랑 M% 연산자를 쓰래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가 디에버리지를 한번 구해 볼게요. 지금 여기 등호 적으시고 디에버리지 정의된 이름 고객 정보를 사용하랬으니까 데이터베이스 범위에 고객 정보라고 적을 거고요. 필드는 정비부서가 엔진인 정비총액의 평균을 구하랬으므로 정비총액을 찍을게요. 그 다음 쉼표 크리테리아는 조건 범위입니다. 그래서 정비부서가 엔진이라는 게 조건이기 때문에 24, 25 셀 이렇게 범위를 잡고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값이 나오게 돼요. 이 뒤에다 원을 붙이라고 했으므로 디에버리지 구한 값을 더블 클릭하시고 이 뒤에다가 M% 따옴표 1 이렇게 적을게요. 자, 그러면 얼마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요거를 한번 구해보세요. 디에버리지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로 여기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범위 아까 우리가 이름 정의를 했기 때문에 고객 정보라고 넣은 거고요. 그 다음 H4는 지금 정비총액이 H4예요. 지금 정비총액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해당 그 필드를 그냥 찍은 거예요. 그 다음 조건 범위가 여기인데 여기서 조건이 지금 보니까 정비부서가 도색이니까 여기 정비부서가 엔진이죠. 정비부서가 엔진이니까 엔진 정비부서 범위를 이렇게 잡은 거예요. 만약에 도색은 줄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아마 다른 곳에다가 조건을 입력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디에버리지가 여기까지 끝났고 그 뒤에 원자를 문자열 연결자로 연결해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정비부서가 도색인 정비총액 합을 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SUMIF를 쓸 건데요. SUMIF 또한 조건에 맞는 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호를 적고 SUMIF
렌즈라는 건 조건 범위입니다. 그래서 정비부서에 있는 범위 있죠. 즉, 이 5에서부터 이 12셀까지 범위를 잡고요. 쉼표. 크리테리언 조건이에요. 여기서 정비부서가 도색인 걸 원하니까 따옴표 하시고 도색. 쉼표. 다음에 썸 렌즈는 더할 범위인데 정비총액 합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정비총액 합 범위를 잡아주신 후에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서밋프로 한번 구해보세요.